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사실상 정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각 법원들이 알아서 재판들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선거법 재판부가 그러더니 위준교사 2심 재판부도 따라서 재판을 멈췄고 대장동 재판부마저 재판을 멈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인카드 관련된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된 재판부입니다. 이들 재판부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대장동 재판에 걸린 범죄 수익이 5천억 규모입니다. 5천억 규모의 대규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도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측근 재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대장동 재판부의 선택도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사건이 병합돼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재판인데 범죄 혐의 액수가 5천억 이상입니다. 관련자 20명 이상이 재판 중인데 서울중앙지법 24일 예정된 재판 헌법 84조 적용해 추후 지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한 그대로 똑같이 위준교사 재판부도 대장동 재판부도 똑같은 이유로 재판을 기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를 하는 추후 지정의 방식으로 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건 이제 여야가 각각 정당의 입장, 첨예하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84조에 있는 그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첨예하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헌법에 그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추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84조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이것은 재판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 지금 헌법 84조 해석을 또 180도 다르게 했을 거예요. 민주당도 다르게 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법원에 가서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외환죄가 아닌 상태에서의 현직 대통령을 형사 사건으로 법정에 계속 세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84조의 그 취지 자체가 대통령 직무, 국정집행, 직무집행의 안정성, 국정원의 안정성, 이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소를 특별검사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국가적 이익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과도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그 상충되는 부분에서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미국도 선택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법원도 지금 이제 그런 취지, 미국 걸 따라간 건 아니지만 84조의 그 취지를 그렇게 해석해서 적어도 재임 중에 형사사건 부분에서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임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을 일단 좀 지켜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뭐 그 이태규 의원님이 정확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당하고 부당한 거, 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떠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법적 해석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 84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그 유권 해석이 있어요. 권위가 있는 해석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법제처에서 주석 헌법 그 헌법 주석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84조 관련해 가지고 소추는 기소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법제처에서 한 거니까 그때 법제처장이 누구였나 봤더니 다른 분도 아니고 이석연 변호사님이었어요. 이석연 변호사님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석서에서도 명백히 소추는 기소라고 했는데 이게 기소가 아니고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하기에도 무지하게 바쁜 분인데 이렇게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입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측근 재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상 실장,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법조계, 정진상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되면 퇴임 후 재개될 재판에 큰 영향,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